자, 개형 그리기 수행평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함수들을 여기 주어진 여기 있는 뭐 숫자, 뭐 기호, 함수 이런 것들을 각 조마다 뽑아서 승리 조건에 맞게 함수를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드래프트라는 거는 이제 1라운드에서 이제 각각 뽑는 거죠. 뽑았으면 이제 반대로 뽑고요. 이런 방식으로 뽑아나가는 형태를 말해요. 이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요 목록 네 가지네요. 목록, 그 다음에 승리 조건. 여기서 목록에서 뽑는 거고요. 승리 조건을 이제 맞게 식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은 이렇게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그 개수에 맞게, 그러니까 뭐 무제한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라운드부터는 뽑는 방식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드래프트는 지금 1, 2, 3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그 다음 이건 곱하기가 아니고 그 다항함수 x예요. x,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코시컨트 x, 시컨트 x,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expx는 익스포넨셜 x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exp의 5다 라고 하면 2의 5승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자, lnx 그 다음에 요건 합성이에요. 합성 그 다음에 요건 괄호 그 다음에 요거는 거듭제곱 그러면은 2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 이거는 2의 3승 이런 식으로 쓰자는 거죠. 뭐 괄호는 왜 필요하냐? 괄호는 예를 들어서 뭐 제곱을 하고 싶은데 sin x하고 코사인 x가 있는데 두 개 다 제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뽑고 이거 하나 뽑고 이거 뽑고 또 이거 하나 뽑고 이거 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괄호를 씌워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럴 때 괄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라운드는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있죠. 각 팀은 최대 9번의 선발 기회를 가져요. 자,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함수, 기호, 숫자 등이 없다면 선발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1 뽑았고 1 뽑았고 1 뽑았어요. 자, 근데 내가 진짜 1을 갖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분 3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못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발 순서는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차례로 선발을 하고 2라운드는 마지막 조부터 1조까지 차례로 선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뽑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1, 2라운드는 이렇게 뽑고요. 중요한 건 3라운드부터 뽑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자, 3라운드부터는 1, 2라운드에서 드래프트로 선택한 함수, 숫자, 기호의 순번 가중치의 합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1을 뽑았어요. 그다음 여기서 2를 뽑았어요. 그럼 순번 가중치 합은 현재 21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는 합성을 뽑고 괄호를 뽑았다. 그러면은 합성은 50이고 괄호는 0이죠. 뭐 50이니까 다음에 선발권은 여기 21, 이 적은 여기가 먼저 뽑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4라운드, 3라운드에서 그럼 여기 3을 뽑았고 여기서도 괄호를 뽑았다. 그러면 3을 뽑았으면 이제 12를 더하니까 33이 되겠죠? 33과 50이니까 얘가 더 작으니까 4라운드도 얘가 뽑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산 순번 가중치에 따라서 드래프트 순서가 바뀌게 되겠어요. 자, 한 라운드마다 드래프트에 주어지는 시간은 팀당 30초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일 수 없습니다. 단 여기 3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여기가 끝나면 10분의 상위 시간을 드릴게요. 데스모스를 쓰신다든지 뭐 알조메스를 쓰시다든지 제가 GPT를 계속 돌려보고 있는데 GPT가 함수 조합을 못해요. 그래서 GPT를 아무리 써도 그렇게 좋은 식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분을 이렇게 길게 제공하는 이유는 함수를 맞춰보는 거 이외에 트레이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트레이드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이드의 뜻은 일단은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기 예를 들어 1이 있고 2가 있을 때
내가 1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하면 이쪽 2랑 바꿀래?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트레이드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자, 여기서 여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에 해볼게요. 숫자, 함수, 기호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는 플레이어 수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기호는 플레이어 수의 절반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는 8명이죠. 근데 8명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7명? 뭐 6명? 여기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7명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는 7개를 줄 수도 있고요. 7개를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절반인데 3.5가 되죠. 3.5면 반올림해서 4장씩 이렇게 나가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특정 함수, 숫자, 기호를 모두 선택하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쓰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예시 한번 보시죠. 1, 2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제 드래프트를 했어요. 1조가 유리하고 뭐 5조가 불리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1, 2라운드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1, 2라운드에서 드래프트를 했다면 이제 3라운드는 요 합산 순서를 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른차순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작으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프트 순번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합친 대로 또 4라운드에서 순번대로 또 드래프트 하게 되겠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9라운드까지 드래프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레이드인데요. 이제 뭐 3, 6, 8에서 이제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이제 필요 없는 함수들이 생긴다면 그때 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요. 9라운드는 끝나고 나서 그냥 제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땐 트레이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트레이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로 뽑은 숫자 함수 기호를 서로 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조에서 뽑은 함수가 있는데 함수 숫자 기호가 있는데 아직 안 뽑은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라운드, 9라운드를 아직 안 뽑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라운드에서 트레이드를 할 건데 6라운드에서 트레이드를 할 건데 7, 8, 9가 안 뽑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8라운드의 지명권과 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조의 탄젠트가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꿀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조는 이미 탄젠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8라운드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러면 저기 탄젠트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비었으니까 이 8라운드 자리에 2조가 뽑게 되는 거죠. 2조가 뽑고 2조 자리에 2조가 또 뽑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예시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1조가 이제 여기 승리 조건 보시면 극대점, 극소점을 갖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누기가 좀 있었으면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조가 가진 나누기를 가지기 위해 트레이드를 제안을 한 거죠. 그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3조가 나누기 3개를 뽑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나누기가 필요한 어떤 조와 자기가 원하는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려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제안을 받은 3조는 나누기를 1조에 주고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합성, 괄호, 사인, 코시컨트, 코사인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받을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7, 8, 9 중에 하나의 지명권을 받는 거죠. 나누기를 하나 넘겨주고 뭐 9라운드 지명권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9라운드에서는 3조가 뽑으세요. 라고 해서 3조가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승리 조건은 여기 승리 조건이 있는데요. 승리 조건은 랜덤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여분의 합, 4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승리 조건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드래프트 할 때마다 승리 조건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6라운드 종료시까지요. 6라운드 종료시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21개 남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21개를 4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1에 맞는 요 승리 조건. 그죠? 요거를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12개 남아있죠. 6라운드 끝나고 12개 남아있으면 12개를 4로 나눈 나머지 0이니까 요 0이 승리 조건이 되는 거다. 이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이 가장 작은 경우 승리인데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막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죠? 이렇게 아래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탈락이에요. 탄젠트 x, 시컨트 x, ln x 이런 것들은 네, 탈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극대를 갖는 점의 개수 곱하기 극소를 갖는 점의 개수. 요 값이 큰 경우 승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들은 개수를 무한대로 따지기로 하고요. 무한대가 되면 숫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예를 들어 10개 나온 거라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얘가 큰 걸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비긴 걸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방정식 f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무한히 존재해도 무한대를 숫자로 간주하겠다. 불연속인 x값이 가장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불연속이잖아요. 불연속인 x값, 여기 x값 이게 가장 많은 경우 승리하는 이 조건도 마찬가지 불연속이 무한대로 존재하게 되면 네, 승리하는. 그럼 결과 예시 한번 볼게요. 결과 예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이 가장 작은 경우 승리한다 라는 결과가 승리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 2, 3조에서 각각 함수를 제출했는데 하나는 여기선 2x승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코사인 x를 제출했고 여기는 사인의 코사인 x를 합성한 이런 그래프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최대값 0.84, 최소값 마이너스 0.8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종값이 0.71 두 개 곱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조는 딱 봐도 마이너스 5 넣고 5 넣으면 곱하면 1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죠.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1조가 승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승리 조건이 이번에는 극대를 갖는 점의 개수와 극소를 갖는 점의 개수의 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는 제곱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극대 4개, 극소 3개 혹은 극대 3개, 극소 4개 이렇게 나와서 12,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사인과 탄젠트를 합성해 버리니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탄젠트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5로 가면은 무지하게 빨리 증가해 버리죠. 무지하게 빨리 증가하니까 얘가 막 이렇게 돌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막 도는 그래프가 나와 버리니까 여기서 극대와 극소가 무지하게 많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대 개수 무한, 극소 개수 무한. 그래서 결국 곱하면 무한이 나와서 1조가 승리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를 몇 번 게임을 해보면서 좀 익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는 연습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형 그리기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